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67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드디어 밝혀진 베가펑크의 능력입니다. 이번 1067화에서 베가펑크의 능력이 밝혀지는데 그 능력은 바로 뇌내 열매를 먹은 능력자였습니다. 사실 베가펑크는 그냥 역대급 천재일 거라 생각했지만 악마의 능력을 활용한 능력자였네요. 뇌내 열매는 지식을 무제한으로 습득 후 그 지식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베가펑크는 천재인 것도 맞지만 이 열매를 먹음으로써 역대급 천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베가펑크는 이 뇌내 열매를 먹어 천재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이해력이 없고 지식을 살려 응용할 수 없다면 역대급 천재는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뇌내 열매는 베가펑크이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거죠.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을 하며 니카가 되었을 때 오로형은 말했습니다. 마치 악마의 열매가 우리한테서 도망치는 것 같군.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지. 동물계 열매는 의지가 깃든다. 그렇죠. 고무고무 열매가 루피를 선택한 것처럼 이야기한 건데 혹시 뇌내 열매도 베가펑크를 선택한 거 아닐까요? 다시 말해 동물계 열매에만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악마의 열매 그 자체에 의지가 있는 걸지도. 개인적으로 악마의 열매는 진짜 악마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베가펑크의 뇌 크기입니다. 베가펑크는 뇌내 열매를 통해 역대급 지식을 추측할 수 있는 대신 축적된 기억에 비례해 복용자의 두뇌가 점점 비대해지는 단점이 있죠. 보니와 당시 만났을 때는 거인족 정도의 크기였다고 하는데 뇌로만 거인족의 키 12m를 넘어섰다는 게 대박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두뇌를 자른 베가펑크입니다. 1066화 마지막에 등장한 베가펑크의 머리가 과거에 비교해 작아진 걸로 보아 베가펑크의 뇌를 잘라 베가펑크라 주장하는 분신들에게 뇌를 나눠주나 싶었는데 베가펑크는 자신의 뇌를 잘라 에그헤드 정상에 놓았던 거였네요. 다만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오랜만에 나온 원피스 개그 포인트입니다. 루피는 베가펑크가 머리를 잘랐으니까 바보냐고 웃습니다. 이에 베가펑크는 야쁘지 말라며 오랜만에 개그 포인트가 나오죠. 일부에는 이런 개그 포인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일부 감성이 나온 것 같네요. 다음 주 장면은 모모노스케가 먹은 인조 악마의 열매의 비밀입니다. 모모노스케가 먹은 인조 악마의 열매는 실패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인조 악마의 열매를 먹은 모모노스케는 카이도처럼 용으로도 변하고 심지어 보로브레스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인조 악마의 열매는 카이도가 먹은 용용 열매 못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67화에서 왜 인조 악마의 열매가 실패작인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카이도처럼 파란색이 아닌 핑크색이었기 때문이군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볼 건 베가펑크는 색깔을 제외하고는 진짜 악마의 열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악마의 열매 역시 900년 전 고대 왕국의 엄청난 과학으로 만들어낸 물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 장면은 고대 왕국의 로봇입니다. 900년 전 만들어진 이 철 로봇은 200년 정도 전에 성지 마리조아를 덮쳤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로봇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누가 보냈는지, 어떤 목적으로 마리조아를 습격했는지는 불명이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알려진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습격한 시기가 200년 전이며 이 200년 전은 어인차별의 움직임이 있던 해라는 겁니다. 과거 어인선 편에서 하치가 말하길 200년 전까지는 어인과 인어는 인종이 아닌 어류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200년 전 이 어인차별이 폐지되고 어인과 인어는 어인으로 분류되며 용궁왕국은 세계정부의 가맹국이 된 해입니다. 일단 조이보이가 어인족과 관련된 포세이돈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나온 걸로 보아 고대왕국과 관련된 조이보이와 어인족은 모두 같은 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왜 어인이 어류로 분류되다가 인종으로 분류되며 세계정부로 가입한 해에 거대 로봇은 마리조아를 습격한 걸까요? 혹시 고대왕국의 로봇이 마리조아를 습격한 이후 세계정부가 어인차별을 폐지한 거 아닐까요? 즉 고대 로봇이 의지를 잊기 위해 다시 부활할까봐 무서워 어인차별을 폐지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더 이야기가 풀어져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주 장면은 베가펑크가 제어 못한 고대왕국의 로봇입니다. 현재 달에서 내려온 루나리아족이 고대왕국을 세운 걸로 추정되는 걸로 보아 이 동력은 달의 도시의 동력인 전기일 가능성 혹은 고대왕국과 같은 동력인 불로 돌아가는 에그헤드지만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들고 싶어하는 베가펑크의 대사로 보아 불일 가능성 두 가지입니다. 과연 베가펑크가 재현하고 싶어하는 동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동력에 관한 이야기는 1067화 떡밥 분석을 통해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 장면은 베가펑크가 보니에게 넘겨줘야 할 물건입니다. 과연 베가펑크가 보니에게 줘야 할 건 무엇일까요? 역시나 쿠마와 관련된 물건일 확률이 크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물건이 쿠마의 인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베가펑크는 자신의 인격을 복제하고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 기술은 로우의 수술수술 열매 인격 수술을 재현한 걸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베가펑크는 쿠마를 인격이 없는 사이보그로 개조하기 전 쿠마의 인격을 옮겨놨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혹시 쿠마의 인격은 쿠마 세라핌에 보관되어 있을지도. 다음 주의 장면은 드디어 에그헤드에 도착한 CP0입니다. CP0는 루루시오와 연관이 있는 베가펑크를 세계정부의 지시에 따라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건 베가펑크가 드래곤에게 자신이 곧 죽는다고 이야기한 걸로 보아 이미 세계정부가 자신을 죽이러 올 걸 알고 있던 걸로 보이죠. 당시에는 죽음을 받아들일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뜬금없이 루피에게 에그헤드에서 꺼내달라고 한 걸로 보아 베가펑크는 세계정부에게 표적이 되어 죽을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보니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고 싶어 하던 걸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세계정부는 왜 베가펑크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정확히 루루시오와 베가펑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베가펑크의 개발품 중 뜬금없이 홀로그램이라는 기술이 나온 만큼 루루시오 왕국을 베가펑크가 홀로그램으로 만들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이모가 파괴한 거 홀로그램으로 만든 루루시아 왕국이 아닐까라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 장면은 에그헤드를 습격하는 루치입니다. 전 67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에서도 말했지만 루치가 과거 일부 루치 정도의 강함으로는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실예로 2부에서 루치는 돈사이와 레오가 시라오시를 구하려고 하자 한방에 이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이번 1067화에서 해왕류 크기의 거대 로봇들을 단숨에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다만 루치가 그렇다고 해서 사왕의 적단으로 성장한 밀즈모자의 적단을 제압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루치는 어떤 자신감으로 에그헤드를 습격하는 그림이 나오는 걸까요? 물론 루치가 밀즈모자의 적단이 에그헤드에 있는 걸 모르고 왔어도 루치는 밀즈모자의 적단을 보고 도망치지는 않을 거로 보이는데 말이죠. 아마 오다쌤이 이번에 그리고 싶은 그림은 암살자 루치로부터 도망치는 밀즈모자의 적단과 베가펑크가 될까요? 다음 주 장면은 보니를 언급하는 루치입니다. 루치는 보니에게 이제 볼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세계정부는 보니에게 볼 일이 없다는 거죠. 분명한 건 과거 보니는 치치에 의해 잡혀 있었고 이런 보니를 보고 아카이누는 말했습니다. 네 놈이 정부에게서 도망쳤다 들었을 땐 식은땀이 났다만 하지만 이제 모두 끝났다. 아카이누의 대사도 그렇고 이번 루치의 대사도 그렇고 세계정부는 보니가 필요 없어진 걸로 보입니다. 아카이누가 보니를 만났을 당시에는 보니의 나이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세계정부가 보니를 데리고 있던 게 아닐까 싶었는데 현재 쿠마의 종족이 특별한 종족으로 알려졌으며 보니가 쿠마의 딸이라는 게 알려진 지금 세계정부는 보니를 인질로 삼아 특별한 종족이던 쿠마를 세계정부의 실험체로 데려온 걸지도 모르겠네요. 즉 쿠마가 세계정부의 병기가 이미 되어버린 만큼 본인은 인질로서 가치가 없다는 거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도대체 쿠마의 종족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 장면은 갑자기 달려가는 쿠마입니다. 가마바카 왕국에서 린드버그에게 수리되고 있던 쿠마는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쿠마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쿠마는 왜 달리고 있는 걸까요? 현재 세계정부가 파시피스타보다 더 강력한 세라핌을 얻은 지금 세계정부의 병기로 바뀌어버린 쿠마를 조종했다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쿠마가 달린 이유는 역시 보니 때문일 확률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 베가펑크가 쿠마를 병기로 만들면서 써니오를 지키라는 임무를 넣은 것처럼 쿠마에게는 보니를 지키라는 임무를 프로그래밍한 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에그헤드에서 보니가 기절하자 인격이 없는 쿠마는 프로그래밍에 따라 보니를 구하러 에그헤드로 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쿠마를 보고 있던 드래곤 등 혁명군들이 쿠마를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에그헤드에 쿠마가 간다면 에그헤드에 혁명군도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드디어 드래곤과 루피가 만나게 되는 걸까요? 사왕 혁명군의 연합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언젠가 이 둘이 만나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엇갈리는 그림이 나올지도.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